자, 우리 지난 월요일날 신경계 들어가는 학교들만 밤 10시 반부터 12시까지 수업을 했었는데, 그때 결석한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수업은 들었지만 문제를 풀라고 했을 때 좀 틀렸던 사람들도 있어서 강의를 다시 개념 강의를 한번 찍어봤어요.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됐거나 그날 결석한 학생들은 이 강의를 다시 한번 봐줬으면 좋겠다. 우리 신경계 개념도가 나와 있는데, 우리 신경계는 크게 이렇게 중추신경계와 그 다음 말초신경계. 자, 중추신경계에는 또 누가 속해 있어? 뇌와 그리고 누구야? 척수.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자, 뇌와 척수만 중추신경계고, 이 중추신경계는 어떤 뉴런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합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볼 수 있어.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뇌와 척수만 중추신경계다. 왜? 뒤에 가서 뇌신경, 척수신경이 나오기 시작하면 또 이거 헷갈리기 시작해. 얘가 중추신경계였나? 라고. 절대적으로 뇌와 척수만 중추신경계고, 얘네들만 어떤 뉴런으로 구성되어 있어? 연합 뉴런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된다 이거야. 그 다음 이제 말초신경계에는 구심성 신경. 자, 기억,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 기억. 원심성 신경 이퀄 운동신경, 이렇게 기억하고 있자. 왜냐면 8종 교과서다 보니까 어떤 교과서에는 구심성 뉴런 또는 구심성 신경이 감각신경으로 표현되어 있기도 하고, 원심성 신경이 운동신경으로 표현되어 있기도 해. 자, 그렇기 때문에 수능에서는 이 8종 교과서를 다 이렇게 점검한 다음에 내기 때문에 8종 교과서에 나오는 용어들을 다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기억하기 쉽게 기억, 구심성 이퀄 감각, 원심성 이퀄 운동, 이렇게 기억을 합시다. 중요한 건 요거다. 우리 운동신경에는 또 체성신경과 자율신경이 있는데, 체성신경은 대뇌의 지배를 받고 자율신경은 간뇌의 지배를 받아서, 체성신경 같은 경우는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더라 이거야. 대뇌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자율신경은 우리 대부분 뱃속에 우리 내장기관에 분포가 되는 신경으로, 얘는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어. 예를 들어 소장의 움직임을 멈춰봐. 이거 되니? 안 되지. 그래서 얘는 대뇌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대신 간뇌의 지배를 받게 된다 이 뜻이야. 자, 그러면 중추신경계부터 볼게요. 자, 신경계의 뇌 보자. 대뇌, 소뇌, 간뇌, 중간뇌, 내교, 연수. 얘네들이 모두 다 뇌고, 그 중에서 대뇌는 고등정신활동의 중추였어. 그러니까 누군가를 좋아하고 기쁘고 슬프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뭔가를 판단하고 명령하는, 또는 오른손 들어봐 했을 때 오른손 들 수 있고, 왼손 들어봐 했을 때 왼손 들 수 있듯이 뭔가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의 조절 중추였다 이렇게 보면 돼. 자, 대뇌는 우리 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 자, 우리 꼴통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지? 이 꼴통 안에 뉴런이 가장 최대한 많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배치 모양이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바깥쪽에는 신경세포체가 모여서, 겉질은 신경세포체가 모인 신경세포체 부분이 아무래도 진하게 보이겠지. 회색. 그리고 속지는 축삭돌기 때문에 백색이었다 이거야. 이런 말들이 가끔 있어. 그래서 여기 보니까 대뇌 겉질에 신경세포체가 모여서 회백색질 이렇게 되고, 자, 대뇌가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위치에 따라서 전두엽, 측두엽, 두정엽 뭐 이런 용어들이 붙게 된다 이거야. 그 다음에 기능에 따라서 감각령, 연합령, 운동령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뭔가 이것도 역시 너희들한테 낚시 문제로 가끔 출제가 될 수 있거든. 감각령이라고 해서 감각 뉴런으로 이루어진 건 절대 아니야. 왜? 대뇌는 중추신경계에 속하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뉴런으로? 연합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된다 이거야. 대신 얘를 감각령이라고 한 건 왜 감각령이라고 했냐? 감각기관에서 온 자극들을 받아들이는 부위다 라고 해서 감각령.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하는 연합력, 반응기로 전달돼야 되는 운동력, 이렇게 세분화시켰다 이거야.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감각령이라고 해서 감각 뉴런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면 틀린 진술이다. 절대로. 얘네들 모두 다 대뇌를 구성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얘네 모두 다 연합 뉴런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된다 이거야. 자, 그 다음 우리 좌반구는 오른쪽 몸을 지배해야 되고, 우반구는
왼쪽 몸을 지배하고 있어. 이 말은 뭔가 신경이 어딘가에서 뭐 되고 있다? 교차되고 있다. 이런 정보겠지. 그 다음 이제 손해로 갈게요. 손해는 평형 감각의 중추라고 되어 있어. 그래서 내가 눈을 감고 엘리베이터를 타. 그런데 이 엘리베이터가 위로 올라가는지 또는 아래로 내려가는지 눈을 감은 상태에서도 감지할 수 있어 없어? 있겠지. 그거 바로 손해 때문에 그런 거야. 또 하나 미세한 수위 운동의 조절 중추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걸어다니면서 핸드폰까지 같이 여러 가지 행동들을 같이 할 수 있어? 바로 대뇌와 손해의 콜라보에 의해서 가능했다 이 소리야. 그래서 결국 뭐 이렇게 체조 선수들 있잖아. 이런 선수들은 기울기나 뭐 이런 회전 감각이 굉장히 예민하거든. 그래서 손해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좀 될 것 같아. 이 그림 굉장히 중요해요. 3번. 왜냐면 그림으로 나왔을 때 너희들이 이거 판단을 못 하더라고. 자, 대뇌는 이렇게 크게 작용하고 있고 그 바로 밑에 있는 게 간뇌다. 그 밑에는 뒤에서 내가 그림으로 다시 얘기해 줄 거고 대뇌 바로 밑에 있는 부분이 간뇌고요. 간뇌는 이렇게 또 잘라져서 위쪽 부분을 시상, 아래쪽 부분을 시상 하부라고 한다. 이 시상 하부에 뭐가 붙어 있어? 뇌하수체가 붙어 있었다 이거야. 근데 시상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시상은 후각을 제외한 감각을 대뇌 거칠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이 시상 하부가 중요해. 시상 하부는 항상성의 조절 중추. 항상성 하면 우리 고등학교 2학년 생명과학 1 교과서에 나오는 항상성은 요 세 가지 내에서 나오게 되는데 체온, 혈당량, 삼투압 요 범위에서만 나와. 체온이라고 하는 건 누구에서 조절된다? 티록신. 혈당량은 인슐린, 삼투압은 항인후 호르몬이었어. 티록신, 호르몬, 인슐린, 호르몬, 항인후 호르몬. 항상성 조절과 관계 있는 것들은 모두 다 뭐야? 호르몬에 의해서 조절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근데 사실 호르몬뿐만 아니라 누구? 신경계. 뒤에서 나와. 신경계와 호르몬. 우리 호르몬이 나오는 부위를 뭐라 하냐면 내분비계라고 하거든. 이렇게 신경계와 내분비계의 최고 조절 중추가 바로 간뇌였다 이거야. 간혹 문제에서 뇌하수체가 항상성의 조절 중추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 이건 절대 틀려. 뇌하수체는 그냥 간뇌 시상하부에 붙어있는 내분비계, 호르몬을 만드는 그런 기관일 뿐이야. 자, 이런 낚시 문제에 우리 걸려들지 말자. 중간뇌 봅시다. 자, 우리 중간뇌는 뇌 중에서 가장 작고요. 동공반사, 안구운동의 조절 중추야. 예를 들어 강한 빛이 와. 자, 강한 빛이 오게 되면 눈부셔 라고 누가 판단하는 거야? 중간뇌가 판단하는 거야. 그러면 이 중간뇌가 명령을 하지. 야, 눈부시니까 동공의 크기를 축소해 라고 명령을 해. 그러면 중간뇌는 명령만 할 뿐이지 이걸 실행시키는 건 누구야? 자율신경에 있는 교감 또는 부교감이야. 그래서 동공의 크기를 줄여주는 건 누구다? 자율신경의 부교감신경이었다 이거야. 그래서 부교감신경이 달려가서 동공의 크기를 감소시켰다라는 거지. 자, 우리 동공의 크기는 우리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니? 없지. 그래서 얘는 내장근이고 이렇게 내장근에 자율신경이 분포한다라고 보면 돼. 우리가 가끔이 아니라 TV를 보잖아? 그러면 이제 교통사고 환자가 탁 들어와. 응급실로. 그럼 교통사고 환자가 들어왔을 때 의사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야? 아니, 동공을 보기 전에 뭐부터 해? 심장 먼저 이 사람이 제대로 뛰고 있는지 확인을 하지. 그래서 심장 뛰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그 다음 장면이 뭐냐면 눈을 이렇게 뒤집어서 거기다 이제 랜턴, 프레시 빛을 이렇게 비춰. 그랬을 때 강한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정상이라면 동공의 크기가 작아져야겠지. 그런데 이게 동공의 크기가 이렇게 랜턴을 비쳤는데 작아지지 않았어. 그러면 동공반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소리고 동공반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중간뇌에 뭔가 이상이 생겼다는 소리지. 그럼 중간뇌는 뇌 중에 좀 안쪽에 위치하거든? 안쪽에 위치하니까 안쪽이 다쳤다는 소리는 뭔가 그 바깥 주변도 다칠 확률이 높겠지. 그래서 뇌사를 판단하는 첫 번째 기준이 이렇게 동공반사였다. 참고 삼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뇌교. 자, 뇌교가 자꾸 요즘에 언급이 되고 있거든. 호흡 운동과 대뇌, 손해를 연결하는 부위로 여기 봐봐. 자, 이 그림. 중간뇌 뇌교 연수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뇌줄기라고 하고 여기는 뭐다? 생명활동에 직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뇌다 이 뜻이야.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연수다. 연수를 보면, 자, 신경이 고착되는 장소. 아까 내가 그랬지? 우리 뇌의 좌방구는 오른쪽 몸을, 우방구는 왼쪽 몸을 지배한다고 했어. 자, 뭔가 어딘가에서 신경이 교차가 일어났다라고 얘기했어. 바로 그 교차되는 장소가 어디야? 연수였다 이거야. 연수가 하는 일은 호흡 운동을 촉지, 심장 박동 촉지, 그리고 소화 운동의 조절 중추야. 호흡 운동을 빠르게 할 건지 느리게 할 건지, 심장 박동을 촉진할 건지 억제할 건지, 소화 운동을 억제할 건지 촉진할 건지, 이런 것들을 다 판단하고 명령하는 중추가 바로 어디다? 연수다. 자, 그럼 생각해봐. 연수가 잘못되게 되면 호흡 제대로 안 되고 심장 제대로 기능을 제대로 못하게 되겠지. 이꼴 연수가 잘못되면 생명활동에 엄청 큰 지장이 생기겠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뇌줄기에 연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활동의 중추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자, 그 다음 반사인데, 반사라고 하는 건 얘들아 무의식적인 행동이거든. 다시 말해서 대뇌가 관여하진 않아. 대뇌가 중추이진 않아. 하지만 대뇌로 자극이 가긴 한다. 근데 목 위에서 일어나는 반사, 다시 말해서 재채기, 하품, 침분비, 이런 것들은 내 목 위에서 일어나지. 이런 것들 반사의 중추가 누구다? 연수였다. 자, 똥 싸고 오줌 싸고, 이거는 연수 반사가 아니라 누구다? 척수 반사다 이거야. 그 다음 이제 척수로 갈게요. 우리 척수는 척추뼈 사이에 이렇게 신경줄기가 이렇게 있어. 여기 이제 뉴런이 들어가 있거든. 그럼 이 척추뼈, 이렇게 척추뼈 사이에 뉴런이 들어가야 되니, 여기에 많은 뉴런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뉴런이 이런 식으로 배치돼야 돼. 안쪽에 신경세포체가 모여서, 얘는 속질이 회색질이야. 신경세포체가 안쪽에 있었다 이거야. 자, 그리고 우리 척수에만 있는 용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다? 전근과 후근이었다 이거야. 전근을 통해서는 운동신경 다발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후근을 통해서는 감각신경 다발이 연결되어 있어. 다시, 전근, 후근은 어디에만 있는 용어라고? 그치, 척수에만 있는 용어고, 전근, 배 쪽을 얘기해, 앞쪽. 이 전근을 통해서는 운동신경 다발이 연결되어 있고, 후근을 통해서는 감각신경 다발이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돼. 어떻게 해요? 운전. 말도 안 되지만 외우란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얘네들은 척수에서 지금 나오고 있어. 척수에서 나오기 때문에 얘는 척수신경이야. 척수신경은 아까 얘기했지만 중추야? 말초야? 말초입니다. 절대 중추가 아니야. 그럼 중추는 누구야? 여기 안에, 척수 안을 구성하는 요 뉴런만 중추신경이었다 이거야. 됐어요? 자, 또 하나, 우리 척수신경에서 지금 감각신경의 신경세포체는 어디에 뻗어 있어? 중간에 뻗어 있지. 그러니까 척수의 속질에 있다라고 하면 맞아 틀려? 틀린 진술. 이렇게 됩니다. 누구만? 우리 운동뉴런의, 척수신경의 운동뉴런의 신경세포체만 어디에 있다? 이렇게 척수의 속질에서 뻗어난다라고 할 수 있어. 자, 그 다음 기능 볼게. 척수는 척수반사의 중추다. 척수반사라고 하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판단하고 명령하는 게 척수인 거고, 반사이기 때문에 대뇌가 직접 관여하진 않아. 하지만 자극이 대뇌로 이동하기는 합니다. 자, 회피반사. 반사라는 말이 들으면 항상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이 표현이 돼야 돼. 예를 들어 뜨거운 물이 있는데 뜨거운 것을 느끼면서 내가 손을 피했어. 느꼈다라는 건 이미 대뇌가 관여했다는 소리니까 이건 척수반사가 될 수 있어. 하지만 뜨거운 것이 닿자 나도 모르게 피했다, 이런 말은 척수반사인 거야. 됐지? 그리고 무릎반사, 이거 중학교 때 많이 했었을 거야. 이게 되나 안 되나. 고무망치로 무릎을 콩 때리게 되면 나도 모르게 무릎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거든. 이 과정을 살펴보면 이렇게 감각 뉴런을 타고 척수로 가. 그리고 척수에 의해서 운동 뉴런 2개가 있는데 윗근육과 아랫근육으로 2개로 뻗어 있다 이거야. 됐어? 왜? 우리 근육이 움직이려면 요 위에 근육은 수축이 돼야 되고 아래 근육은 이완이 돼야 되거든. 그래서 운동 뉴런이 위아래로 2개가 뻗어 있는 거야. 그래서 위에 근육 수축, 아래 근육 이완으로 얘가 올라가게 되었다 이거야. 자, 이렇게 되더라도 자극은
대뇌로 이동한다 안 한다? 한다. 자, 배변 배뇨 방사 아까 이것도 척수 반사라고 했어. 자, 척수가 중추가 아닌 경우, 척수를 타고 올라가나 척수가 중추가 아닌 경우, 척수가 중추가 아니다는 소리는 누가 중추야? 대뇌가 중추인 경우에 있어. 이거는 뭐 느끼고 판단하고 이랬을 때 대뇌가 중추가 되겠지. 자, 그 다음 말초신경계 볼게. 말초신경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만 중추신경계. 얘네들은 어떤 뉴런으로 이루어졌어? 연합뉴런. 말초신경계는 감각과 운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해부학적으로 뇌에서 뻗어나오면 뇌신경, 척수에서 뻗어나오면 척수신경이라고 하고, 이게 12쌍, 31쌍, 요게 한 3년 전에 평가원 문제로 출제가 됐어. 이렇게 지엽적인 것도 요즘에 자꾸 고3 모의고사에 출제되고 있는 추세니까 이런 지엽적인 것들도 귀찮지만 외우고 있어야 될 것 같아. 자, 기능적으로 구심성이 있고 원심성이 있어. 아까 외우라고 했지? 기억. 이렇게 기억하라고. 구심성 이꼴 감각신경, 원심성 이꼴 운동신경이야. 생명과학은 그림이랑 같이 매칭을 해야 돼. 그림이 안 나올 수가 없거든. 그래서 감각신경은 이렇게 신경세포체가 축삭돌기의 중간에 붙어 있어. 이거 보고서 이건 감각 구심성 뉴런이구나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원심성 뉴런, 이 중요하다. 별표. 운동신경은 체성운동신경과 자율운동신경이 있는데, 체성운동신경은 뉴런 하나로 이루어져 있고, 체성운동신경은 어디에 붙어 있다? 골격근에 붙어 있어. 골격근이 뭐야? 뼈에 붙어 있는 근육에 바로 이렇게 체성운동신경이 연결되어 있고, 자율운동신경은 얘는 자율적으로 움직여야 돼. 그러니까 어디야? 내 내장근에 움직여야 돼. 내장에 속해 있다 이 소리야. 예를 들면 나의 위가 알아서 움직여야 되거든. 나의 심장이 알아서 뛰어줘야 돼. 이렇게 장기에 분포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는 자율운동신경이라고 하고, 자율운동신경에는 또 두 가지가 있어. 앞에 게 숏다리, 앞에 게 짧고 뒤에 게 길어. 우리 이거 롱다리 이렇게 표현하거든. 내가 롱다리는 호감형 교감신경, 앞에 게 길고 뒤에 게 짧아. 이거 숏다리지, 비호감이니까 얘는 부교감신경. 이렇게 되고, 얘네들은 모두 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뱃속에 내가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는 내장근에 분포하는 신경이 바로 이렇게 자율운동신경이었다 이 뜻이야. 자, 지금 얘기할 것들이 아마도 시험에서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내용들이거든. 우리 운동신경에 대해서 좀 잘 봐줘야 돼. 내가 원심성 신경 이퀄 운동신경이라고 했지. 운동신경에는 하나의 뉴런으로 구성되어 있는 체성운동 뉴런. 그치? 얘는 어디에 연결되어 있다고? 골격근에 연결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 그치? 뉴런 말단에서 항상 신경전달 물질이 나와야거든? 이 신경전달 물질이 누구야? 아세틸콜린인 거고. 자, 골격근은 대뇌의 지배를 받아. 오른손 들어봐. 오른손 들 수 있고, 왼손 들어봐. 왼손 들 수 있고, 엄지척 해봐. 엄지척 할 수 있지. 이런 거 모두 다 누구 때문에? 체성운동신경 때문에 가능했던 거야. 대뇌의 지배를 받으니까. 우리는 이걸 그래서 약간 조금 어려운 말로 수의근,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이다 이 뜻이야. 자율신경은 두 개의 뉴런으로 되어 있으며 얘네들은 대뇌의 지배를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교감과 부교감이 있는데, 교감은 흥분되어 있고 화났을 때, 평소 선생님 모습이죠. 굉장히 빡쳐 있을 때, 요때가 교감이야. 자, 화가 났어. 심장 벌렁벌렁 하지. 심장박동 촉진. 화가 났어. 씩씩대지. 호흡 속도도 빨라져. 방광도 커진대. 이건 나도 모르겠어 왜 그런지. 그 다음에 화가 잔뜩 나 있는데 입맛이 돌리 없겠지. 그러니까 소화관과 소화액 분비는 억제됩니다. 자, 부교감은 앞에 게 길고 뒤에 게 짧아. 숏다리야. 비호감. 얘는 나를 좀 릴렉스하게 만드는 신경이야. 심장 억제하고 호흡 운동도 억제, 방광 축소시키고, 소화액이나 소화관의 운동은 촉진시켰다 이거야. 자, 너희들이 점심시간에 밥을 먹었어? 자, 점심시간에 밥을 먹게 되니까 음식물이 들어왔으니 소화 운동이 잘 되어야겠지. 소화액 분비를 증가시키려면 교감과 부교감 중 누가 촉진되어야 돼? 부교감이 촉진되어야겠지. 부교감이 촉진되기 위해서
소화관의 운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부교감이 촉진되니 당연히 릴렉스한 상태로 바뀌게 되는 거야. 심장박동 천천히, 호흡 천천히. 그래서 자꾸 점심 먹고 나면 졸린 이유가 부교감 신경이 촉진되다 보니까 그랬다 이거야. 또 하나, 잠자다 보면 침 질질 흘려 안 흘려? 나만 흘려? 니들은 안 흘려? 자, 잠자다 보면 침 질질 흘리는 이유도 마찬가지. 내가 잠을 잔다는 소리는 릴렉스, 부교감 신경이 활동 전이 빈도수가 증가됐다 이거야. 그러니까 부교감 신경에 의해서 소화액 분비가 촉진되지. 그래서 침 분비가 아주 왕성해진 거야. 그래서 자면서 침 흘리는 거 모두 다 부교감 신경 때문이었다 이거야. 아무튼 교감과 부교감은 서로 하는 일이 달라. 우리는 이런 작용을 뭐라고 해? 기량작용이라고 하고, 얘네들이 이렇게 서로 역할이 반대되는 작용을 할 수 있었던 거는 바로 요 시냅스 이후 뉴런에서 나오는, 말단에서 나오는 신경전달 물질의 종류가 달랐기 때문에 그래. 우리는 시냅스를 뭐라고 하냐, 다른 표현으로 신경절이라고 하거든. 신경절 이후 뉴런 말단에서 나오는 물질의 종류가 달랐던 거야. 그래서 교감에서는 신경절 이후에서 노르에피네프린이, 부교감 신경은 신경절 이후에서 아세틸콜린이 나오다 보니까 서로 나오는 물질의 종류가 다르다 보니 반대되는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이거야. 자, 그 다음 이제 3번입니다. 시험에 나오는 건 3번이에요. 별표 왕창. 중추가 있고요. 그리고 이 행동대장에 신경세포체가 놓여있는 장소가 있고, 뭐 나온다 이렇게 표현하기로 하거든. 다시 볼게. 동공의 크기를 크게 할 건지 작게 할 건지, 동공의 크기를 크게 할 건지 작게 할 건지 판단하고 명령하는 중추 누구다? 중간뇌야. 근데 동공의 크기를 확장시키는 행동대장은 누구야? 교감신경이야. 근데 교감신경은 시냅스 앞에 있는 뉴런의 신경세포체가 항상 어디에 있다? 척수에서 빠져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감은 동공의 크기를 확장, 심장박동 촉진, 호흡운동 촉진, 소화운동 억제하는 교감, 또는 방광의 크기를 촉진하는 교감. 교감은 무조건 시냅스 앞에 있는 뉴런의 신경세포체가 어디에서 시작된다? 척수에서 시작된다. 너무 중요합니다. 다시, 심장박동을 촉진할 건지 또는 소화운동을 촉진할 건지 이걸 판단하는 중추는 누구냐? 연수야. 그런데 심장박동을 촉진하고 호흡운동을 촉진하고 소화운동을 억제하는 교감신경은 항상 시냅스 앞에 있는 뉴런이 어디에서 시작된다고? 척수에서 시작된다 이거야. 방광의 크기를 크게 할 건지 작게 할 건지 얘를 판단하는 중추는 척수야. 척수. 중추는 척수. 하지만 방광의 크기를 확장시키는 교감은 항상 어디에서 빠져나온다? 척수에서 빠져나왔다 이거야. 자, 그럼 부교감 가자. 부교감. 동공의 크기를 크게 할 건지 작게 할 건지 중추는 누구라고? 중간뇌라고. 근데 동공의 크기를 작게 하는 부교감은 어디서 빠져나온다? 중간뇌에서 빠져나와. 중간뇌에서 빠져나와. 다시 말해서 뇌에서 뻗어나와서 얘를 우리는 부교감 신경은 자율신경이자 얘는 뇌에서 뻗어나온 신경이라고 해서 얘를 뇌신경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럼 아까 자율신경은 다 척수에서 뻗어나온다 그랬지? 그럼 얘네들은 무슨 신경이 돼? 척수신경이 되겠지. 척수신경은 중추다 아니면 말초다? 말초가 되겠죠. 오케이. 헷갈립니다. 신경계는 어렵게 나오는 게 아니라 유전이나 자극전도 근수축처럼 막 되게 어렵게 난이도 있게 나오는 게 아니라 헷갈리게 나와요. 그래서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문제를 실수하지 않고 잘 풀 수 있을 거야. 다시 가자. 심장박동을 빨리 할 건지 느리게 할 건지, 호흡 속도를 빠르게 할 건지 느리게 할 건지 이거에 대한 중추는 연수야. 근데 심장박동을 빠르게 하는 교감은 척수에서 나온다 그랬어. 근데 이거와 반대로 심장박동을 느리게 하는 부교감 신경은 어디서 나온다? 연수에서 나온다. 연수도 역시 뇌에 섞여 있기 때문에 얘는 뭐다? 뇌신경 이렇게 되겠죠. 자, 방광을 크게 할 건지 작게 할 건지 중추는 척수였어. 근데 방광을 크게 하는 교감도 척수, 방광을 작게 하는 부교감도 척수에서 나옵니다. 가봅시다. 그래프.
자, 그래프를 보게 되면요. 이 그래프 보세요. 뭔가 어떤 물질을 처리했더니 소장의 근육 운동이 훅 하고 감소했어. 소장의 근육 운동이 감소했다는 소리는 뭔가 소화 운동을 촉진했다, 억제했다? 억제했다가 되겠지. 소화 운동을 밥맛 없게 만드는 거 교감이야, 부교감이야? 부교감이니까. 교감이니까. 교감 말단에서 나오는 누구였다? 노르에피네프린이었다 이거야. 이번에는 위에 pH가 훅 하고 감소했어. 위에 pH가 감소했다는 소리는 위액이 분비가 됐다 이 소리지. 위액에는 뭐가 있어? 염산이 분비되니까. 그러면 위액이 분비됐다, 소화액 분비를 촉진시켰다 이렇게 되네. 소화액 분비를 촉진하는 건 교감이야, 부교감이야? 그렇지, 부교감이니까 아세틸콜린의 분비량이 증가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우리 그래프 해석을 잘해야 돼. 항상 X축은 원인이면 그거에 따른 Y축은 결과야. 지금 볼게. X축이 빛의 세기가 어떻게 되고 있대? 강해지고 있대. 빛의 세기, 강한 빛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동공의 크기는 어떻게 돼? 축소되어야겠지. 동공의 크기를 감소시키는 건 부교감이겠지. 부교감 말단에서 나오는 건 누구다? 아세틸콜린이었다 이거야. 자, 요 그림 별표. 내가 척수에만 전근, 후근이 있다고 했어. 그래서 골격근, 하나의 운동 뉴런으로 이루어졌어. 얘는 골격근, 채성 운동 뉴런. 두 개의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얘네들은 뭐다? 자율 운동 뉴런이었다 이거야. 자율 운동 뉴런 중 교감은 모두 다 척수에서 뻗어나오는 게 맞아. 하지만 척수에서 뻗어나올 수 있는 부교감은 누구만 해당돼? 그렇지. 방광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부교감만 척수에서 뻗어나오고, 심장이나 호흡을 억제하는 부교감은 연수에 있었어야 된다 이거야. 이 자리에 있는 건 틀린 진술이 되겠죠. 자, 수고하셨고요. 이 개념을 바탕으로 수능 특강, 그리고 마더땡, 그리고 선생님이 줬던 교재들 문제를 반드시 푼 다음 중간고사 보길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